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인데요. 이분은 30년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11년을 논설위원으로 글 쓰신 분인데 방송도 많이 했었죠. 데일리안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혁명주의자들의 파괴 본능입니다. 읽으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구차라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80만 가게 만들어주십시오. 제목이요. 혁명주의자들의 파괴 본능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혁명주의자들에게는 파괴가 선이다. 그들의 목표는 새로운 세상의 건설이 아니라 파괴 그 자체다.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진보좌파 세력 대다수는 노무현 정권이 성립되면서 급진화됐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시민혁명 정부를 선언한 이후 진보좌파는 혁명주의로 무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의식을 승계했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노 전 대통령이 간혹 시민혁명을 언급한 데 비해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입에 달고 살았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그는 촛불혁명의 전도사, 자신이 바로 그 혁명의 아들을 자처했음은 물론이다. 검수완박은 검찰 완전 박살 동의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에 강박증을 드러내온 배경에도 혁명주의자들의 파괴 본능이 도사리고 있다. 그들은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목표는 고치기가 아니라 무너뜨리기다.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결기가 극렬 세력의 말과 행동에서 분출한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기엔 노 전 대통령의 강요된 자살에 비길 만한 호재가 달리 없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그를 죽임으로 몰아갔다는 스토리 얼개다. 검찰 악마화는 적어도 이들 사이에서는 성공적 담론 구조가 됐다. 혁명을 통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던 집단은 정치적 유다들을 회개시키고 돌려세우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다시 뭉쳤다. 그리고 집권에 성공했다. 검찰청 폐지는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적 과제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에 대한 이념적 동지로서의 정당한 가품일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넣고 사면까지 외면했지만 이들에겐 그 정도로 풀릴 한이 아니었다.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권한 일부를 축소하는 정도로 만족할 사람들이었다면 애초에 보복은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검찰 완박, 완전 박살까지 이르러야 복수의 완성과 이념 진영의 기대에 대한 부응이 된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검찰개혁의 기수 역할을 맡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검찰의 저항이 시작됐다. 저항이라고 해서 검찰 측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말하기는 무리다. 문 대통령, 조 수석이 반검찰주의자라는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잘 설득하고 이끌어 개혁 저항 계수를 최소화해 추기를 기대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혔겠지만 그는 오히려 검찰의 수문장으로 나섰다. 조국 윤석열 콜라보가 실패하자 문 대통령은 추미애를 내세웠다. 그의 임무에는 조국 구하기가 덧붙여졌다. 이에 호랑이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기세로 인사권을 휘둘렀다. 그러나 추 장관의 인사 전횡도 윤 총장에겐 먹히지 않았다. 이때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해결을 시도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추 장관의 뒤에 숨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물론 고르다 하필이면 그 사람을 이라는 국민의 반응을 초래한 민주당의 공천 실패도 한몫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일단은 복귀부터 하는 게 순서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총선이든 패배한 정당은 다 그랬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힘자랑에 여념이 없다. 합의로 민주당의 명분준 국민의힘. 이런 정당이 무슨 일인들 안 벌리겠는가? 한동안 떠들다 만 것 같은 검수완박의 검을 다시 꺼냈다. 대선에 패배하자 검찰에 대한 증오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고 검찰의 위협이 현실화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정권이 저질러 놓은 비열한 횡포가 너무 많았다. 사람의 판단은 자신의 경험에 좌우된다. 지금 방벽을 쳐두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강박감에 쫓겼을 개연성이 차고도 넘친다. 다 죽는다. 청와대 20명 감옥 간다. 양양자 의원이 들었다는 이 말은 괜히 나왔겠는가? 자신들의 그림자에 놀라서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이전에 검수완박 법제화를 완수하려고 한 것일 터이다. 171석의 의석과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배경으로 한 박홍근의 협박,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노회한 중재술에 국민의힘 권성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다 뺏기기보다
지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지키자는 생각이었겠지만 상대는 그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로 줄이고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범죄는 싹 거둬 경찰에 안겨주고 말았다. 2가지 범죄도 중수청이 설치될 때까지다. 보안수사 요구권을 지켰다고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강조했지만 범죄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계 한에서라는 단서가 붙었다. 결정적으로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검찰의 수사망에서 아주 벗어나 버렸다. 문정권의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 모두를 안전지대로 피신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도 야당과의 합의하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타협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이제 와서 최고위원회가 원점으로 돌린다고 해봐야 민주당과 박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및 처리 강행의 명분만 줄 뿐이다. 대선에 진 집권당 측이 사전 집단 사면법 비슷한 것을 법이랍시고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은 민주정치의 역사에는 없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떠들고 자신들이 마치 그 화신인 양 하던 사람들의 작태가 이렇다. 문 대통령도 별 주저함 없이 법안에 서명 공포할 것이다. 민주당 사람들이 지켜주리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다 해도 제도의 보호야 왜 마다하겠는가. 숨을 먹게 하는 입법 전횡의 작태들. 지난 22일 공개된 대담 문재인의 5년 문 대통령 지키기 논쟁에 관하여 영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선거용이죠 뭐라고 말했다. 손 특파원, 손석희 JTBC 순회 특파원이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네,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라고 답했다. 중앙일보 4월 23일자. 노 전 대통령의 경우를 바로 앞에서 지켜본 문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이 곤고한 처지에 놓이자 지켜주기는커녕 등 돌리고 부인하기에 바빠하던 사람들, 그 염량 세태를 회상하면 사람에게 기대할 생각이 난리 없다. 그렇지만 법이 지켜준다면야 왜 마다하겠는가. 어쨌든 민주당과 거기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의 파괴 본능은 검찰 박살에서 또 입증됐다.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냐. 정말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장사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들에겐 문 대통령도 이미 뒷전이다. 이렇다 할 준비도 없이 일단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보자는 발상에서 비롯된 입법 전횡의 그 무모함이 지켜보는 사람의 숨을 멎게 할 정도다.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나요? 알게 뭐야, 그때는 또 수가 생기겠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진 초거대 정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한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발붙일 곳이 없다.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이들로 인해 종언을 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의 정의 장례식을 보는 기분이다. 1900년대 중후반 상황도 아니고 21세기에도 한참 깊이 들어서서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는가. 지난 11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게 대한민국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장소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이었다. 참석 국회의원 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60명에 불과했다. 의장단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화신,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문정권의 집권당 모습이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 죽이기 입법에는 앞다퉈 서명했다. 관련 법안들은 당 소속 172명 전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위장 탈당자도 이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의 글인데요. 파괴 본능을 가진 혁명주의자들이 입법 파괴하고 검찰 파괴하고 완전히 박살내서 노무현의 원수를 갚고 자기들 수사받는 거 완전히 박살나서 안전판 마련하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에 권성동이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오늘 다시 중재안을 검토하자 뒤늦게 난리를 치는데 권성동은 이제 늦었고요. 저들에게 또 강행 처리할 명분만 줬어요. 합의안도 싹 무시하고 완전히 이제 지들이 애초에 했던 완전 박살 그걸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이들에게는 파괴가 곧 창조다. 이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괴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싹 뽑아먹자. 이런 뇌구조입니다. 상대를 죽여서 내가 혁명을 완수하자. 이런 뇌구조예요. 무슨 생산이다, 협치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건 안중에 없고요. 이름만 민주를 빌려서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고, 상대를 죽여서 정권을 잡고, 상대를 죽여서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파괴해서 내가 이익을 받고 이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에 왜 넘어갔냐고요. 권성동 몰랐어? 한두 번 겪었어? 1, 2년 겪었어? 이런 작태들을 몰랐다면 바보 천치고 알면서 넘어갔다면 기회주의자요 배신자야. 다시 조정해야 된다 그러고 들고 나왔는데 국민들이 무서우니까 늦었어. 이제는 사표 내는 길밖에 없어.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권성동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윤핵관에 그 둘러싸여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잘 구분해서 내칠 사람들을 측근부터 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정에 못 이겨서 그냥 친구인데 그래도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이러고 우물쭈물하다가요 누구처럼 돼?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합니다. 그러면 본인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당해요. 국민이 당하고. 그러려면 측근부터 잘 정리해서 진짜 나라를 구해줄, 그 용기 있게 싸워줄 그런 사람들을 포진해야 됩니다. 기회주의자들요, 얌체들요, 이준석류의 그 배신자들요, 그 당장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눈치나 살피는 사람들, 지금 체제와의 전쟁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지키려면요 추사가 필요합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무장 굳건히하고 이들의 파괴 본능을 잘 간파하는 이 파괴 본능을 맞서서 싸울 용기 있고 강단 있고 배짱 있고 신념에 투철한 자기 사리사욕은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이런 인재들을 지금부터 잘 골라야 합니다. 권성도 같은 사람들, 이준석 같은 사람들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아직 임기 시작 안 하셨으니까 시간 충분하거든요. 옥석을 잘 가리시길 바랍니다. 저 혁명주의자들, 좌파 혁명주의자들의 파괴 본능에 맞서려면요 이쪽도 보수도 혁명을 해야 돼요. 맞불 작전으로. 그 혁명은 뭐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정선거 밝혀서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하는 거예요. 선거 무효 소송 결판 나면 선거 무효면 선거 다시 해야지. 이런 놈들 우파의 배신자들도 싹 처단할 기회입니다. 좌파들은 물론이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부탁드립니다.